저는 섬연구소에서 일하는 강재윤이라고 합니다. 뭐 시도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 쓰는 것보다는 섬을 연구하고 섬 사람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. 사실 뭐 대부분의 책들이 섬 이야기죠. 원래 고향이 섬이에요. 보길도라고 하는 섬 들어봤어요? 그 네. 교과서에 나오잖아요. 어부사시사. 고산연선도 선생이 살았면서 어부사시사를 썼던 그런 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완도에 해남 땅끝에서 가기도 하고 완도에서 가기도 하고 그 섬이에요. 제주도하고 그 해남 사이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섬에 대한 책을 쓰게 됐죠. 썼다기보다는 그냥 막 그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시를 써야 되겠다, 혹은 뭐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소재로 시를 써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시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, 그 당시에는 아마 시집, 어린 시절에 뭐 시집도 많이 읽었고 뭐 다른 책들, 옛날에는 문고본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. 삼중당 문고니 이런 거 헌책방에서 한 권에 막 70원, 50원 할 때 사다가 그런 것들 읽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쌓였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게 읽는 것이 아니고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길을 가다가도 문득 뭐가 생각이 쏟아지면은 받아 적고, 그러니까 마치 그 무당이 공수받는다고 하죠. 그 신전에서 사제들이 신탁을 받듯이 그렇게 그냥 내려오는 거를 그냥 나는 정신없이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, 그게 신지 몰랐죠 처음에. 알고 봤더니 그런 걸 시라고 하더라고.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이 그냥 뭐 툭툭 스쳐 떨어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, 이제 그걸 그때 받아 적지 않으면 또 금방 또 잊어먹고 하니까 늘 이제 메모를 했고, 메모를 하면 그게 뭐 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행사시나 또 뭐 어떤 주제로 써달라고 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이제 마침 그 무렵에 이제 자연히 썼던 거를 자연스럽게 뭐 주제를 받아가지고 썼다기보다 근래에 이제 내가 썼던 시 중에 이제 그런 시가 있어서 이제 드린 거죠. 실제로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그걸 뭐 산문이라면 산문일 수도 있고 운문이라면 운문일 수도 있는데, 뭐 그런 경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행을 나누고 문단을 나눈다고 해서 시가 되고 뭐 길게 쓴다고 해서 산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그 안에 이제 어떤 은율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산문처럼 길게 써도 시가 되는 것이고, 그렇지 않고 뭐 나누기를 해서 쓰더라도 거기 운율이 없으면은 그냥 산문이 되는 거죠. 그냥 우연히 한 거예요. 결정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, 일테면은 사진을 찍게 된 것도 뭐 사진을 배워서 뭐 사진 공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겠다 해서 찍은 게 아니고, 기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글만으로 하다가 보니까 글로 기록하는 거 뭐 10페이지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글 쓰면서 기록을 위해서는 사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,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간이 오래되고 지금까지 뭐 한 20년 가까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뭐 몇만 장인지 몇십만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사진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냥 순간 포착의 예술이니까 암만 해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다 보면 가끔씩 좋은 사진들이 모으면 그걸 모아서 이제 사진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
사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뭐 청년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떤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을 그냥 나 혼자 쓰기에는 뭐 너무 넓고 그래서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면은 또 재미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. 이거 뭘 이렇게 그 친구들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 같이 놀려고. 글쎄 이게 뭐 예술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전부 다 어렵죠.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평화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셈인데 저 뭐 사실은 말이 이제 뭐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 독감이나 이런 것들 환자들보다도 사실은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또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작가들이든 또 하여튼 문화예술인들 친구들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. 여기 뭐 신촌만 가도 한 집권 한 집 문 닫았고 어제는 카페를 갔는데 뭐 일반 카페들은 이렇게 그 매장 내에서 물 마실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커피나 이런 걸 테이크하면 되니까 대부분 다 나가더라고.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은 아마 이제 허가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라면을 팔고 술을 팔고 맥주를 팔고 쥐포를 팔고 그 카페에서 그렇게라도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가슴 아팠고 그랬는데 저는 뭐 저도 이제 좀 힘든 편이죠. 이렇게 프리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강연도 다 취소되고 또 뭐 프로그램도 이를테면 여행 답사 강연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은 내일 이제 거제도 하고 지심도 이런 답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같이 가기로 했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죠. 어려운데 근데 뭐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뭐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자살률이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. 어렵지만 다들 힘들지만 저를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뭐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이 돼서 내년 초부터는 그 상용화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시점에 사실은 대면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공연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음악이라는 거는 혼자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시인들하고 이제 음악가들이 같이 협업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좋고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작가들한테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어요? 그래서 좀 더 많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예술가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
원래 시인들은 원래 벌이 없었고 지금 시 한 편이 얼마나예요 문예지에서 하면은 경우에 따라 많이 그래도 그렇죠. 제일 적게 주는데 제일 많이 주는데 제일 적게 주는데 3만 원이고요. 제일 많이 주는데 15만 원.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. 큰 차이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. 네, 70년대랑 똑같다고. 네, 거의 뭐 이렇게 그때도 그 수준이었으니까 말도 안 돼요. 그래서 아마 예술가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게 시인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 시인들이 전업으로 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다른 예술가들은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아무리 소설가도 있는데 시인들은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죠. 그래서 대부분 다 다른 직업이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시를 쓰는 건데 그건 뭐 어떤 면으로서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생활의 측면에서는 또 힘든 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시인들이니까 시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좀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대중가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다양한 그 경험 그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이를테면은 뭐 여기 우리 주인장도 그 작사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러면은 좀 나을 거예요. 일반 다른 그냥 시인들보다. 근데 대부분의 시인들은 그런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가지 못하니까 그냥 어렵게 다른 알바를 한다거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생계수단으로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좀 찾아주는 것도 한번 이를테면은 조금 시인들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매칭을 해준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뭐 어떤 시인들은 뮤지컬 대본을 쓰기도 하고 뭐 가사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역시도 요새는 뭐 공연이나 이런 것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. 시인한테 과외받는 사람은 없잖아요. 음악은 과외도 받고 미술도 과외도 받고 뭐 학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시인들은 아예 직장을 취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부업을 하면서 글을 쓰기는 어려운 거죠. 뭐 글쓰기 강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제일 힘든 업종이 시인들이에요. 사람들 의외로 이제 섬이라는 한국의 섬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인 줄 알아요. 그래서 뭐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어른들도 뭐 섬에 간다고 그 저기 힘든 곳을 왜 가냐, 혹은 그 뭐라고 할까 조금 낙후된 곳을 왜 가냐, 또 위험한 곳을 왜 가냐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사실은 우리가 적금 들어가고 그리스 섬도 가고 외국의 섬들을 많이 가잖아요. 지금 상황이 들어서 그랬지. 근데 그 섬이나 이 섬이나 우리 섬이나 비슷하거든요.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 섬이 더 이쁜 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섬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도 서울 인근에서도 인천 연안부두까지만 가면은 뭐 1시간 거리에 굉장히 훌륭한 섬들이 많아요. 뭐 덕적도라든가 이작도라든가 자월도라든가 승봉도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뭐 연평도 그다음에 대청도, 평영도까지 그 뭐 대청도, 평영도는 워낙 먼 섬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1시간 내외 거리만 가도 거리의 섬만 가도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배 타고 가니까 그것도 해외여행이잖아요. 지금 이제 외국 여행 못 가는데 그래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섬이다. 그래서 인천까지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고 거기서 배 타고 1시간이면 덕적도까지 가는데 덕적도 혹은 대이작도
그리고 뭐 자월도 이런 섬에 가서 1박 2일 정도 뭐 섬에 가서 산도 좀 이렇게 걷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니까 해변에서도 좀 놀고 그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조금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뭐 배낭 하나면 되니까 좀 트렁크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쉽게 운동화 신고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시도 그렇듯이 음악도 마찬가지고 고정된 정형화된 틀에 갇혀서 이렇게 뭐 시는 뭐 포크 형식으로만 뭐 노래를 만들고 막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. 흔히 시노래들이 지루한 감이 있잖아요. 그런 방식보다는 진짜 그 이날치 밴드 봄 내려온다처럼 그것도 수군가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가지고 만들어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방식의 조금 뭐 시도들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시 하면은 이제 고정된 이미지가 있어. 뭐 시 노래 하듯이 그냥 포크로 해서 이렇게 이쁘게 뭐 서정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거기서 좀 탈피해서 좀 재밌는 뭐 휘를 랩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민호조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어려운 시절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뭔가를 새롭게 뭐든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는 거니까.